네, 93쪽으로 이어집니다. 남은당 계속 위기 2 부분이에요. 자,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 장명등 꺼트린 일 그것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 우리 나의 아버지 입장에선 동생이요, 어머니 입장에선 시동생이죠. 그 삼촌이니까. 자, 동생 시동생을, 나의 삼촌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제대로 마음을 쓴다는 그 낌새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 고로칩니다. 자, 이 집안의 경제적 실권을 상징하죠. 자, 일체의 돈을 다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 안 줄 거야. 화가 났습니다. 자, 당신 미수치입니다. 당신이 3인칭 할머니를 뜻하죠. 3인칭 극존칭입니다. 3인칭 극존칭. 자,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경사스러운 날, 아들이 온다는 날. 자, 아적부터 아침부터 예편내가, 여자인 내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별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참는다마는 후사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들 해라. 알아서들 잘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란다 라고 말은 이렇게 하죠. 자, 여기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근데 속에 담긴 뜻, 이면적 의미, 속에 담긴 뜻은 가족들이 잘 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쳤다.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 자, 우리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언어적인 표현이 있고 언어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언어 외적 표현 중에 자, 반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죠. 자, 반언어는 반쯤 언어, 반쯤 언어는 억양, 어조, 말투 이런 겁니다. 반쯤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 자, 한자로 안일비자. 자, 보입니까? 비언어. 자,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언어 외적 표현으로, 자, 반쯤 언어 비슷한 것을 갖고 쓰는 거.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는 목소리를 낸다든가, 또는 차분한 어조로 말한다든가, 이렇게 반쯤 언어고, 비언어는 몸짓, 행동, 표정 이런 겁니다. 몸짓, 행동, 표정. 이 중에 혀를 끌끌 차는 것은 이런 액션이죠. 혀놀림이니까 이것이 비언어에 속합니다. 비언어. 큰 자식이라고 나의 아버지죠. 있다는 것이 왜 저 모양이니? 할머니는 양쪽 팔을 회회 내저으며 불이 나게 앉혀 할머니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치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누구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복이 없어. 자책. 자탄. 나만치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요. 계속 투덜거리는 거죠. 장명등 꺼뜨렸다고. 자, 아들 며느리를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채 앞을, 사랑채가 그렇습니다. 사랑채는 원래 손님을 맞이하는 곳인데 지금은 외가 쪽 식구들이 와 있어요. 외할머니의 거처입니다. 외할머니 있는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자, 겉으로는 혼잣말인데 실은 외할머니 들으라는 말이죠. 왜? 며느리한테 못마땅한 말을 하고 있죠. 그 며느리가 누구 딸이야? 외할머니 딸인 거죠. 자, 그 외할머니 들으라는 듯. 자,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외할머니는 물론이고 이웃에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할머니가 계속 화를 냅니다. 할머니의 노여움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자,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간 후로 밖에서 일어난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에 봉창에, 자, 봉창에 달린 그 옛날에 그 방에 벽에 벽을 뚫고 그냥 창호지만 발라놓은 창이 있어요. 창틀이 없습니다.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했죠.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계속 쏘아보고 있는 겁니다. 노려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식구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거 들고 나와 그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그 삼촌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저 고모 저기 아빠 여동생이죠. 이모 엄마 여동생이야. 다 합세하여 자 사돈집 식구들까지 다 동원돼서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자, 이 장마가 6.25 전쟁을 뜻한다 그랬죠. 상징한다. 그리고 이 집이 당시 우리 민족의 또는 우리 조국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확장적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이 집도 되고 넓혀서 확대해 보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조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볼 수가 있어요. 자, 말끔히 청소됐다. 이모 고모 어머니 도우로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수로 작은 길과 텃밭 사이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 빼느라고 식전부터 아침밥 먹기 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자, 이렇게 부산을 떨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날개 부분 정리합니다. 자, 사건의 전개 양상. 할머니 장명등 꺼뜨렸다고 어머니 아버지 호통을 치죠. 식구들 할머니 눈치를 보며 삼촌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자,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돼 있는데 이게 전쟁으로 폐허된 조국의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청소를 했다. 자, 말끔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의미를 붙여본다면 가족끼리 친족끼리 합심을 해서 자, 즉 가족의 민족애를 발휘하면은 전쟁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넌지시 알려준다,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이 부분 위기2 핵심 부분 정리합니다. 자, 두 할머니의 갈등이 빚어졌죠. 자, 외할머니 자기 아들 외삼촌이 전사하자 자, 장맛비가 쏟아진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 다 쓸어버리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로 인해 자, 국군 나간 빨치산 나간 좌익 쪽에 가담한 아들을 둔 할머니, 자기 아들 빨치산인 삼촌의 아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 할머니는 그 외할머니가 뿔갱이들 다 죽어라 이런 저주를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서 대판 한때까리 합니다. 싸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 이 두 할머니가 결국 이제 갈등을 보이는데 이 갈등의 성격이 뭐냐는 거죠. 자, 이념이 다른 아들, 한 명은 빨치산, 한 명은 국군, 그 이념이 다른 아들을 둔 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할머니가 조심해야 될 게 할머니 두 분이 이념 갈등을 벌인 게 아니죠. 아들끼리는 이념 갈등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동그라미, 자식에 대한 사랑. 자, 그 자식 사랑으로 두 할머니가 다 자식 사랑이 깊죠. 그로 인해 이런 갈등인 동시에 자, 동그라미 1만 들어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갈등이다. 플러스 자, 넓히 보면은 결국 이데올로기 대립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상징한다. 이게 동그라미 2가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게 할머니 두 분이 이데올로기 차원의 갈등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와 할머니의 갈등도 있었죠. 내가 형사한테 삼촌이 왔다 갔다 하고 일러줬어요. 고자질했어요. 할머니 삼촌 팔아먹은 놈이라고 나를 위협합니다. 나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라문단. 계속 위기가 이어집니다.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곧 가족의 불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고,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가르칩니다. 자, 서쪽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장마통인데 또 그래도 서광이 비치는 거죠. 먹구름 속에 하늘 한 구석탱이가 열려 있었어요.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자, 먹구름이죠. 장마 먹구름 몰아가는 바람.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까지 걸어뒀기. 자, 요게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도 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 우리 동그라미, 모든 사람 동그라미 해서 자 대상이 확대 심화되죠. 가족에서 민족 전체로. 자 이어지는 마문단.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옆에다 씁니다. 표면적.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본론을 꺼내지 않고 넌지시 그 날씨 얘기부터 편한 얘기를 꺼냅니다. 자 이런 것을 사교적 언어라고 그러죠. 자 씁니다. 사교적 또는 친교적 언어. 사교적 친교적 언어는 그 단어나 그 표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말문을 트는 정도의 편한 말을 하는 거죠. 사교적 친교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다. 삼촌 얘기가 그들의 주 관심사죠. 자,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다. 자, 우리 집은 완전히 우리 집은 괄호입니다. 잔치집답게 잔치처럼 잔치를 벌이는 집처럼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출을 찾아 아는 인연을 찾아서 말을 걸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자, 말을 걸어보려는 미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말을 걸려 그러지? 그 이유가 뭘까? 자, 괄호 닫습니다. 자, 항상 이 작품의 문장마다 뭘 봐야 되냐? 1인칭 시점인데 이게 어린이 시점이냐 어른 시점이냐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른이 진술했다기보다는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대로 관찰한 것이 전달되는 거죠. 어린이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괄호칩니다. 이웃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괄호칩니다. 뭘까?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밑줄칩니다. 그죠? 자 대충 그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건데 저 집의 할머니가 점쟁이 찾아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는 그래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집의 그 둘째 아들이 언제 집에 온다라는 점괘를 받았다 하고 자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저렇게 아들 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짠가? 그 미신인데 그 미신을 저 집안 식구들이 다 100% 다 믿고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이 의아했던 거죠. 자 이건데 오른쪽에 이걸 봅니다. 교과서 날개 문제.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 국어 선생님께 꼭 확인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미 작품 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답을 이렇게 제시해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점쟁이가 예언한 날과 그 시각에 삼촌이 집으로 정말 돌아올 것인지 그게 궁금했기 때문. 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자 이게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하고 구성한 사람이 교사가 썼을 텐데 그 내용 파악이 좀 미흡하다,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자 과연 그 시각에 이 집에 삼촌이 정말 돌아올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지 모여들었는지 이거 좀 물음표 달고 학교에서 확인해 봅니다. 자, 답은 왜 모여들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진짜 그 미신을 믿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것이 궁금해서 이미 작품 속에 답이 있어요. 그죠? 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 미신에 대한 이 집안 사람들의 신뢰 거기 있으면서도 그들은 미신이란 말을 입 밖에 내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 정도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자 속셈이 곧 뭡니까? 어느 정도 믿고 있지? 이것이 빤히 보일 만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그래도 이런 말을 던지고 갑니다.
가족들 정성이 이렇게 지극하니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자, 이것도 일종의 그냥 그 말 차원이죠. 말로 거칠애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거칠애로 하는 말을 알기 때문에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자,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자 확인해 봅니다. 어린이 시점이다, 어른 시점이다. 어른이 된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때 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그다음 속셈, 아버지의 태도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어른 시점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자 이렇게 눈치챘어. 아버지가 눈치챘어. 자자자 마치 죽어가는 환자 우리 가족들 그 앞에서 금방 병이 나을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태도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른인 나의 시점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 시간이 진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자 8시 전후입니다. 점쟁이가 이날 진시에 온다 그랬어.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늘어나 우리 집은 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발이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씹다 과장돼 있죠.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 경찰 형사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왜?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 해서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겠던 것이다. 자,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이 문장도 봅니다. 걸어치기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막하게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어린아이의 반응인 거죠. 어린 시점. 마침내 진시가 됐어요. 긴장감이 형성되죠. 진시가 시작되는 8시. 실은 7시부터가 진시의 시작인데 자, 실제는 7시 시작인데 이 작품에서는 8시니까 문학적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달리 서술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흥분했어요. 초조하게 자 밑줄 초조하게 기다리는 밑줄 한자성어 학수고대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거 학수고대 하는 가운데 자꾸 시간이 흘렀다. 자, 진시의 끝 9시 지나고 이제 10시가 다 됐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점쟁이 말을 어떻게 믿어? 자, 오른쪽에 날개, 날씨의 상징의미부터 봅니다. 자, 날씨. 아직도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이 가족의 불행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거고. 근데 다시 비가 내릴 기미는 안 보였어요. 이게 상처 치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자, 시점의 특징에 우리 같이 별표 쳐봅니다. 별표. 어린아이 시점. 자, 이 작품에 어린아이 시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이데올로기 갈등이라는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어린아이가 목격한 그것 그대로. 자, 여기 객관적 밑줄, 객관적으로 드러내준다. 또 할머니건 외할머니건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특히 할머니 점쟁이 말을 믿었죠. 비합리적인 할머니 행위를 비판 없이 애니까 뭘 모르잖아요. 비판 못해요. 비판 없이 묘사한다. 여기에 플러스하여 또 어른의 시점이 섞여 있어요. 어른 시점. 어린 시절 회상을 통해 그 이념 대립이 그 당시 그 시대의 문제죠. 이념 대립이 이렇게나 한 가족의 삶을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 이것은 어른만이 가능한 분석이죠. 그 다음에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번해준다. 최종적으로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인 나의 시점이 자 내가 어른이 되어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그 당시의 어린아이의 관찰 시점 지금 현재 어른인 나의 과거 회상 시점 이것이 함께 공존해서 이 작품에 뭘 부여한다? 객관성을 부여해준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 동그라미, 지군의 식구들 동그라미. 이 범주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은 우호적입니다. 우호적 태도. 자, 나중까지 남아서 시리에 잠긴 우리 가족의 말동무가 되어줬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걷는 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자, 행동이 느린 거죠. 수저를 놀리는 그 신나는 얼굴들에 비해 반찬 많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밑줄 푸짐했다는 겁니다. 푸짐했다. 자,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아침밥상을 거부해버렸다. 자, 아들 생각 때문에 그렇죠. 진씨가 벌써 지냈는데도 의외로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등남입니다. 왜 그랬을까? 삼촌 내 아들 돌아온다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자, 이것도 짧은 문장이지 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말이 났을 때 밑줄 점쟁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점쟁이의 점괘를 들었을 때부터 자기는 할머니는 3인칭입니다. 자, 시간 같은 건 진시라는 시간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지 그까지 시간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할머니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들어갑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 점쟁이죠. 점쟁이가 하는 일이야 뭐 따져 뭘 하겠냐는 것이었다. 점쟁이도 실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도 그 시간만큼은 좀 부정확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고라닫기. 자, 이거 잘 써놨네요. 이 상황을 할머니는 할머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한다. 한자성어 아전인수 속담 제론의 물대기 알아둡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이제 아직 오전이 막 지나고 있는 때니까 하루가 창창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몇 시에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어머니와 자식이 겸상 둘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조금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자, 대단한 할머니죠. 자, 날개 본문 핵심 정리법입니다. 삼촌이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자, 두 부류입니다. 자, 방관자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의아하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미신을 믿어. 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호기심 가지고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죠.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호적인 태도. 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구장 어른이 있고 진군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촌 기다리는 할머니의 태도를 봅니다. 점쟁이 말 무속신앙에 근거했죠. 그 삼촌의 생활을 맹목적으로 믿어요. 또 점쟁이 말을 시간이 어긋났는데도 제논의 물대기식으로 자기 합리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합니다. 자, 밑에 위기 3부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아까 짐을 읽으면서 어린이 시점과 어른 시점이 있었죠. 나의 식구들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서술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고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라는 것 그대로 보인 그대로. 그 다음에 어른 시점에서는 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해서 평가를 통해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린아이 시각에서는 나의 식구들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나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담긴 의미를 모르죠. 단지 관찰 내용만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어른 시점에서는 어른이 된 나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마을 사람들의 속셈,
아버지의 태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직접 서술하고 있어요. 자, 점쟁이 말에 따른 진시, 진시에 대한 인물들의 행동 차이. 가족들, 자, 진시가 되기 전에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마련합니다. 할머니의 지시죠. 진시가 지난 후에는 실망하고 허탈해합니다. 할머니, 자, 점쟁이 말을 믿고 진시가 되기 전에 굳게 믿고 기다립니다. 지난 후 시간은 안 중요해. 오늘 올 거야 라고 믿죠. 마을 사람들,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삼촌이 진짜 올 것인지 궁금해. 이거 약간 물음표.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흩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부터가 절정인데, 자, 여기 왼쪽에 절정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구렁이라고, 자, 구렁이 밑줄, 구렁이 등장 장면에서 이 소설은 절정을 향해 갑니다. 클라이막스.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자, 근천 밑줄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렵고 궁한 상태란 뜻이에요. 저 오른쪽에 단어 뜻이 있죠. 어휘풀이 어렵고 궁한 상태. 이게 뭐냐면, 자, 식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놈한테 뭐 이렇게 먹이를 안 주니까 입맛 다시면서 뭐 혼자 낑낑 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척, 불쌍한 표정을 짓고 침 흘리고 이렇게 좀 불쌍한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렵고 궁한 상태. 자, 그런 모습을 보이던 월이라는 똥개가, 우리 집 개가 갑자기 토방으로 마루 밑에 땅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 밑줄.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들었다. 자, 수저질하던 아버지의 손이, 자, 아버지가, 자, 수저질 밑줄 숟가락질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 밑줄, 그걸 계기로, 자, 이건 아버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괄호치기, 우리는 일시에, 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정도가 심화되죠. 수저질, 정지, 모든 사람의 동작 멈추기, 아버지에서 우리 모두로 해서 점층적 전개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원근감이 느껴지죠? 자, 함성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자,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게 어린아이다운 행동이죠. 호기심에서.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금방 소원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서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물애기들,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뭔가 이제 공격하는 그 모습이죠. 자, 이걸 약간 확대해서 본다면, 자, 돌멩이 동그라미, 기다란 나뭇잎이 넓게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구렁이를 공격하는 것인데, 확장해서 본다면 구렁이 곧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에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의미를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막 몰려 들어오는 것을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듭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하나가 힘껏 돌파매지 돌을 던졌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구렁이죠.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짐작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어이구야, 진짜 크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구렁이 동그라미. 이 소설 문화작품 내에서는 죽은 삼촌의 환생, 죽은 삼촌의 혼백이 환생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죠.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이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간밤에 내가 꿈결에 구렁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무릎 쪽이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긴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 지금 돌아보면은, 자, 그러나부터 고라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자, 어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한순간에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다른 애들처럼 고함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이때 나는 그 구렁이가 우리 삼촌이야 이런 생각 전혀 없죠.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대감과 파괴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 어린이가 이런 문장 못 쓰죠. 어른이니까 적이 파괴력 주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른 시점이야.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자, 공격 준비.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매 한 번의 매질로 요절을 낼 요량 생각으로 작대기 친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렇죠.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 외할머니입니다.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이 비명은 할머니의 비명 소리입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는 자 옛날 노인네니까 딱 구렁이가 출연하자마자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자 비명이니까 요거 언어 외적 표현 중에 반쯤 언어죠. 소리를 낸 거니까 반쯤 언어 50% 언어. 아 비명 소리. 내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거죠. 저 구렁이가 내 죽은 아들이구나. 외마디 비명 지르면서 마치 자 직유법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자 어린이 시점입니다. 할머니가 내 손에서 외할머니가 작대기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 비언어입니다. 비언어 나에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간에 엉망진창.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죠. 식구들은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 뿜어대는 등 야단법석을 따라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날개 핵심 정리. 자 돌개비, 나무개비, 돌팔매질. 자 하죠. 이것이 갖는 의미.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데 구렁이가 상체명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구렁이의 상징의미. 자 별표 칩니다. 자 삼촌이 올 시간에 구렁이가 나타났죠.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상입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 자 결국 삼촌의 죽음은 이데올로기 갈등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것이 곧 넓히면 우리 민족이 되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렁이로 형상화했다. 또 우리 무속에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무속신앙 곧 샤머니즘이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건 전개의 자 이거 밑줄 줍니다. 사건 전개 전환점. 자 구렁이 출현 전까지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참 불편했죠. 두 아들의 그로 인한 모정이 반영돼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니라 모정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두 할머니의 갈등이 자 밑줄 줍니다.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 이 구렁이를 외할머니가 잘 달래서 외할머니 생각으로는 저승으로 잘 가도록 인도를 해줌에 따라 할머니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두 할머니가 손을 잡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바람에 구렁이 출현 때문에 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사통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자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이세요. 자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준비를 해놓은 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자, 밑에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 미칩니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 진군의 아버지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울타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일양을 지나 어느새 자 감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게 됩니다. 감나무 가지가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자, 이게 위협적이죠.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무엇에 되알지가 세게 얻어맞자 꼬리 부분이 거의 동강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 각각 따로 놀고 있었다. 자, 이게 상처 입은 구렁이의 상태죠.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 민족의 상처 입은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붙여볼 수 있어요.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 날아다니고 나뭇잎이 날아들고 있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해봅니다. 상처 입은 구렁이의 상징성. 구렁이는 죽은 삼촌의 환상이자 우리 민족을 의미하죠. 상처 입은 우리 민족. 구렁이에 가해지는 무력, 폭력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상처 입은 구렁이는 이념 대립으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절정이 시작됐죠. 절정 1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구렁이 출현, 인물들의 태도, 나의 태도, 다른 아이들처럼 구렁이를 공격을 합니다. 해치합니다.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다운 행동이죠. 할머니, 외할머니 봅니다. 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 구렁이는 삼촌의 환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졸도하시죠. 아들 죽었다는 겁니다. 외할머니, 할머니를 대신해서 구렁이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침착하게 수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구렁이 출현이 지닌 의미. 자, 사건 전환의 계기 밑줄. 자, 할머니, 두 할머니 갈등 해소의 계기 밑줄. 자, 또 하나 이게 중요하네요. 자, 이 사건을 쭉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 사건을 주도하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이제 외할머니로 바뀌죠. 그리고 외할머니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절정 2. 돌멩이 던지는 게 어떤 놈이냐?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지기법이죠. 팔매질이 멈췄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구렁이에 올라간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무섭지도 않으신가 봐.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 안도의 한숨이 있죠.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빛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요모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 속에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 그 위협적인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저 구렁이는 이 사돈집에 둘째 아들인데 삼촌인데 라는 믿음이 확고한 거죠.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삼촌이죠. 집안일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이렇게 다정하게 달래지고 있죠. 꼭 울어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로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비웃는 거죠. 아이 저 사람들 미십니다. 이런 투로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목골로 변했다. 날카로운 시선입니다. 이게 비언어죠. 비언어. 자, 비언어.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어떤 창자 빠진 잡놈이 그렇게 세죠. 할머니 좀 센 분이야.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일상 나오너라. 줄이 될 놈. 옛날에 죄인들 조선시대 붙잡혀가면 다리 사이에 큰 나무 주리대를 끼워 비틀던 주리를 틀던 형벌을 당했죠. 그렇게 주리를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자, 이 호령은 입 밖으로 나온 거니까 반쯤 언어, 반언어입니다. 사람들 끽소리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 상태. 자네 삼촌 보다시피 놓친 어머니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때 어디죠? 저승이죠. 편히 편한 마음으로 자 죽은 사람이 가야 할 곳 저승으로 가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구렁이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처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2번 들었다 놓았다. 여전히 위협적.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길이 아닌데 여기서 이승이죠. 자, 한많은 삼촌 저승으로 선뜻 발길이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승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이 이승에서 이렇게 자 춤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머뭇거리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한스러움이죠. 내 심정을 하겠나만 집안 식구들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밖에서 어머니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 자 이러고 있는 꼴 별표. 죽은 사람 저승 가야 되는데 미련과 한 때문에 이승을 못 떠나고 있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에서 떠돌고 있는 거야. 이런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하면서 이 외할머니가 할머니 심정을 걱정하는 말을 대신 전해줍니다. 이런 것이 일단 화해의 실마리가 되는데 외할머니는 꼭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그만큼 한이 깊다는 거죠. 그때 울타리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자 뱀 쫓는 묘방을, 이 아낙네도 이제 무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뱀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밑줄. 자 이 소설을 영화로 각색한다면 시나리오로 처리할 때 자 우리 그 영상 자료를 영상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장면에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끼어드는 거 있죠. 자 그럴 시나리오 용어로 이펙트라고 하죠. 이펙트. 이 마침표 이펙트. 음향 효과입니다. 음향 효과. 적습니다. 이펙트 음향 효과. 자 목소리만 들어옵니다. 자 그 여자는 이렇게 하라고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쳐줬다. 자 그 말을 듣고 외할머니가 지시를 내립니다. 나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을 정리해 봅니다. 자 구렁이를 대하는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태도. 자 무속신앙에서 원한 품은 사람 죽어서도 저승으로 편히 가지 못한다. 이걸 바탕으로 삼촌이 한이 맺혀 저승으로 못 가고 구렁이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려고 구렁이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 삼촌이 품은 한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